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지입니다. 여름에만 만날 수 있는 곤충이며 꽤나 크기가 크고 시끄럽고 힘도 센데 은근히 무섭지는 않은, 가만 보면 귀엽게 생기기도 한 매미의 화학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매미의 가장 유명한 특징은 일생의 대부분을 땅속에서 유충의 형태로 지내다가 우화의 성체의 모습으로 아주 짧은 기간만을 살고 죽는다는 부분입니다. 매미의 종에 따라 그 기간은 다른데 그림에 보이는 새까만 몸체에 붉은 눈과 날개를 가지고 있는 조금 무서운 매미는 13년을 땅속에서 살고 성체로 한 달가량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새카만 매미는 직접 본 적 없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다 비슷한 느낌이지만 우는 소리나 몸체의 크기, 형태로 매미 종류가 구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참매미나 말매미 등 우리나라에도 여러 매미가 있는데 이 새카만 매미는 미국 동부에 주로 사는 브루드 X라는 매미입니다. 외형만 보고 독이나 병이 있거나 사람을 공격할 것도 같지만 그냥 평범한 매미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의 참매미는 아주 귀엽죠. 매미는 요란스럽게도 웁니다.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방충망에 붙어 울고 있으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매미 뱃속이 텅 비어 공기로 채워져 있어서 큰 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몸의 구조보다도 흥미로운 것은 바로 날개입니다. 웬만한 곤충이라면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날개지만 곤충 날개는 매우 얇고 가볍고 튼튼합니다. 먼 과거의 화석 중에서도 곤충의 날개 화석이 많은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매미 날개의 기본적인 구조는 다른 곤충들과 유사한 편입니다. 몸체에 붙어있는 전연맥과 그 하위 구조를 구성하는 아전연맥이 있습니다. 뻗어나간 뒷맥과 밑맥은 각각 날개들의 형태를 유지하는 튼튼하고 속이 텅 비어있는 맥들입니다. 이 속에는 무엇인가가 흐르고 있을까요? 바로 우아한 매미를 보면 날개의 맥이 녹색입니다. 아직 날개가 마르고 맥이 단단히 퍼져 팽팽한 형태를 만들기 전에는 내부에 체액이 흐르는데 녹색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매미의 혈액은 녹색이라는 이야기일까요? 녹색 혈액을 갖는 생명체들은 절지동물이라고 이전 영상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과 같은 헤모글로빈이 아닌 클로로크로린이라는 녹색 산소 운반 색소가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매미나 일부 곤충들도 클로로크로린을 사용해서 혈액이 녹색인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지만 매미와 같은 곤충들은 혈액이 산소 운반에 쓰이지 않기 때문에 아닙니다. 인간 등 폐호흡을 통해 혈액으로 산소를 전신에 운반해야 하는 생명체들은 다양한 색상의 산소 운반 색소가 있지만 곤충들은 밖으로 노출된 숨구멍을 통해 직접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기관계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보통 곤충을 잡았을 때 나오는 붉은색이나 노란색은 혈액이 아닌 눈알이 터지며 새어나오는 액체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개의 맥보다는 육안으로는 단순히 투명하게 보이는 매우 얇은 판인 날개막 자체가 독특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크기를 전자현미경을 이용해 살펴보면 매우 일정하고 촘촘한 기둥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미의 종류에 따라 나노 기둥의 폭과 높이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징입니다. 곤충의 날개가 비에 젖으면 날 수 없습니다. 나비 등 분진으로 보호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비 오는 날 젖은 날개가 온전히 마를 때까지 가만히 어딘가 붙어서 버티곤 합니다. 그런데 매미는 여름에 짝짓기를 위한 잠시 동안의 성체 생활을 하는데 비가 많이 오는 여름 특성상 생활이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매미 날개의 방수 능력은 매우 뛰어나게 진화 있습니다. 조금 전 살펴본 나노 기둥들 덕분입니다. 매미 날개의 나노 기둥은 산소가 결합한 지방산 등으로 기본 구조를 이루고 있고 표면에는 개미의 큐티클과 같이 탄화수소 물질들로 덮여 있습니다. 매우 긴 탄소 사슬을 갖는 물질들인 만큼 물과 반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구조적인 특징 역시 흔히 초소수성 나노구조 물질로 유명한 연잎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잎의 표면을 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본다면 매미 날개보다는 거대한 수많은 기둥들이 배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매미 날개는 구조와 탄화수소 물질 코팅 덕분에 엄청난 초소수성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물을 떨어뜨려 본다면 물이 달라붙거나 올라타는 대신 튕겨나갈 정도의 반발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매미 날개의 쓸모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미 날개의 나노 구조는 세균을 없애는 항생 효과를 갖습니다. 세균도 생물인 만큼 특정한 간격이나 길이를 갖는 구조에 관통되면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매미 날개를 구성하는 구조는 세균을 제거하는 데 매우 높은 효율을 갖습니다. 매미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 중 하나인 만큼 날개의 감염 등을 막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간혹 병에 걸린 매미를 보면 배를 비롯한 다른 부위에는 문제가 발생한 것이 보이지만 날개는 항상 깨끗한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일정한 간격과 균일성을 갖는 나노 구조는 매미 날개의 방수나 항생 효과 외에도 다른 곳에서 독특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매미 날개 자체를 신호 증폭 기술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미 날개의 나노 기둥 구조에 금 원자를 쏘아내 얇은 금 나노 기둥 구조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언가 형성된 것을 매미 날개의 색상 변화를 통해 관찰할 수 있죠. 금을 뿌렸는데 금색이 아닌 이유는 역시나 나노화학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금과 물질의 형성이기 때문에 거시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관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매미 날개에 업컨버전 나노 입자라는 더 작은 에너지의 빛을 높은 에너지의 빛으로 전환하는 나노물질을 올려둔다면 신호 증폭이 가능합니다. 금 나노 코팅된 매미 날개 없이는 매우 약한 빛을 발생시키지만 매미 날개에서는 확연히 밝은 빛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매미 날개를 뜯어다 모아서 실험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자연과 생물로부터 영감을 받아 첫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매미 날개의 표면 구조를 임의로 제작하는 것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항균이나 신호 증폭을 위한 실제 연구는 생명체의 희생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매미 날개보다 제가 더 하고 싶었던 그리고 궁금했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릴 적 봤던 책에서 매미가 새우 맛이 나며 먹을만하다 해서 왜 그럴지 한참 궁금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매미는 그리스의 매우 진귀한 음식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하며 제가 봤던 파브르 곤충기에서는 매미의 맛이 새우와 비슷하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굳이 손님에게 대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다 라고 첨언되기도 했지만요. 또 중국에서 매우 진귀한 요리 재료 8가지를 의미하는 팔찌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곤 하는데 춘추 전국 시대에는 매미의 배를 8가지 진귀한 음식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물론 정말 맛있어서 라기보다는 생명체의 특징과 생명력을 가득 담은 재료라는 보양의 의미에서 매미를 꼽았던 것이긴 합니다. 음식은 각국의 고유 문화인 만큼 매미 유충이나 갓 우아한 성충 등 온갖 것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산낙지나 번데기를 먹는 것처럼 말이죠. 매미가 특별히 혐오식품은 아닐 것입니다. 알러지가 있거나 해산물을 싫어하는 분이 아니라면 대부분 좋아하시는 새우나 맛있다고는 하는데 비싸서 잘 먹을 일은 없고 또 막상 먹어보면 새우가 나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랍스터. 그리고 방송에서는 맛있다는데 실제로 내가 먹을 일은 없고 보면 별로 안 먹고 싶어지는 투구개 옆에 놓고 보면 매미는 오히려 귀엽습니다. 육지에 사는 곤충이냐 바닷속에 사는 곤충 혹은 벌레냐 정도의 차이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들 모두 단단한 외골격을 갖고 있는 생물입니다. 그것만으로 같은 맛을 가질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니 성분을 추정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새우나 랍스터에 대해서는 맛과 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식재료로 사용된 지 오래이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이기 때문이죠. 하나씩 어떤 분자가 어느 모양 때문에 특정한 향을 갖는다를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인 내용만을 살펴보겠습니다. 열을 가해 익힌 새우에서는 퀴퀴하고 텁텁한 향, 구운 냄새나 버섯향, 또한 바닷물 특유의 금속향과 양념향 등 풍부한 향 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새우향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자는 조금 더 간단한 구조의 물질입니다. 바로 브로모페놀입니다. 페놀에 브로민이 결합한 분자인데 브로민이 붙는 위치와 개수에 따라 자세한 명칭이 달라지지만 이들 모두 기본적으로 브로모페놀 계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새우 특유의 향이 브로모페놀이 갖는 특성이며 당연히 새우나 랍스터와 같은 해양 갑각류에게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성분 분석을 보면 새우의 조직보다 껍질에 더욱 많은 양의 브로민 함유량이 확인됩니다. 갑각류 외골격이 키틴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껍질만을 튀기거나 볶아도 새우향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래쪽을 보면 아이오딘 함량 역시 비슷한 경향으로 확인됩니다. 새우향을 브로모페놀 향이라고 하지만 경우에 따라 아이오딘 향이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이오딘을 직접적으로 먹어본 적은 없는데 향만을 기억한다면 살짝 톡 쏘는 듯 하면서 비린 듯 또한 새우향 비스무리한 잔향이 남긴 합니다. 그렇다면 매미는 어떨까요? 사실 매미에 대한 향 분자의 함량 같은 것은 연구된 게 없습니다. 혹시나 싶어 굉장히 여러 논문들을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많은 인기를 끄는 식품이 아니다 보니 당연히 이런 방향으로 연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브로민 혹은 아이오딘이 함유된 매미의 성분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알아본 결과 매미는 아이오딘이 이래저래 풍부한 생명체였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 서식하는 깽깽매미의 경우 아이오딘이 함유된 아미노산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히스티딘에 아이오딘이 결합한 아이오도 히스티딘, 티로신에 아이오딘이 결합한 아이오도 티로신들, 그리고 인간 갑상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기도 한 티록신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직 정확한 구조나 종류가 밝혀지지 않은 아이오딘 화합물이 2종 더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매미가 새우향이 난다는 것은 아이오딘 화합물들의 열 처리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개인적인 예상이 있습니다. 매미 요리 분석 전문 식품공학자 혹은 화학자가 등판해야 확실히 풀릴 듯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새우향이 나느냐? 기름에 볶거나 튀겨 먹으면 그렇다고 하는데 날 것으로는 딱히 그러지 않습니다. 입만 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사실 2년 전 정도에 살짝 매미를 먹어봤는데요. 나무 수액만 먹고 사는 생물이라 그런지 날 것으로는 살짝 풋풋한 수박향 같은 그런 향이 납니다. 요리에서는 안 먹어봤습니다. 집에서 했다가 와이프에게 크게 혼날 것 같아서요. 요약입니다. 매미 날개는 나노 기둥 구조가 있어 물에 젖지 않는 초소수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노 기둥 구조는 세균을 터뜨려 죽일 수 있어 매미 날개는 감염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미에게는 아이오딘 화합물이 풍부해 조리해 먹으면 새우향과 맛이 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